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돈 여편네는 요양원 갈 돈도 없어서 아직도 그 낡은 한옥 구석에 붙어 산다니. 결혼하고 지난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내가 시댁 식구들을 위해 바친 청춘과 피땀, 어린 돈을 생각하면 지금도 손끝이 파르르 떨려옵니다. 중소기업을 다니며 겨우 쥐꼬리만 한 월급을 받아오는 남편의 수입으로는 세 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벅찬 것이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지독하게 무능하면서도 자존심만 강한 남편 놈 뒤를 바치기 위해 나는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밤에는 부업의 대리운전까지 뛰며 밤낮 없이 악착같이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겨우 서너 시간씩 쪽잠을 짜가며 다리가 코끼리처럼 퉁퉁 부어오르도록 모은 돈으로 나는 시어머니를 월 400만 원이 넘는 최고급 실버타운에 모셔드렸습니다. 내 남편의 길을 살려주고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하면 우리 집안에 평화가 찾아오고 내 토끼 같은 딸아이에게도 자랑스러운 부모가 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내 오만했던 기대와는 달리 시어머니는 최고급 실버타운 라운지의 푹신한 소파에 앉아 고마워하기는커녕 내 가슴에 대못을 사정없이 박아댔습니다. 야, 내가 여기 실버타운 노인네들이랑 얘기해보니까 너희 친정엄마는 참 대책도 없고 무능하기 짝이 없구나. 요양원 갈 돈 몇백만 원이 없어서 아직도 그 다 쓰러져가는 종로, 뒷골목 낡은 한옥 구석에 목숨 걸고 붙어 산다니. 시어머니가 수입 찻잔을 우아하게 내려놓으며 뱉은 그 차가운 말 한마디에 나는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은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내 친정엄마는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여의고 그 낡은 한옥 마당에서 생선 비린내를 맡아가며 나 하나를 눈물로 키워내신 가련한 분이었습니다. 딸 자식 시집가서 시댁 식구들에게 기죽지 말라고 평생 옷 한 벌 마음대로 사입지 않고 10,000원짜리 한 장도 벌벌 떨며 아끼던 소박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런 내 어머니를 향해 지가 누리고 있는 화려한 실버타운 비용을 고스란히 대고 있는 내 면전에 대놓고 거지 취급을 하며 비아냥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더 가슴이 찢어지는 것은 내 옆에 앉아 시어머니가 사주는 비싼 조각 케이크를 허겁지겁 먹던 남편 놈의 추악한 태도였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일절 틀린 거 하나 없어. 장모님은 욕심만 많으셔가지고 그 비싼 종로 땅 한옥을 안 팔고 똥고집을 부리니까 평생 그 모양 그 꼴로 사시는 거야. 여보, 당신도 이제 친정에 돈 보낼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마라. 우리 엄마 실버타운 비용 대기도 벅차니까. 지 마누라가 코피를 쏟아내며 번 돈으로 지 엄마 호강을 시켜주는데 남편이라는 인간은 고마움은커녕 지 엄마 장단에 맞춰 내 친정을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 마당이 좁고 혼수가 소박했다는 이유로 지난 10년간 시댁 식구들에게 당한 무시와 서름이 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실버타운에 들어간 이후로 동네 노인들에게 대기업 다니는 아들이 효도해서 모셔다 준 거라며
가짜 자랑을 일삼았습니다. 나는 그 화려한 영수증을 처리하는 투명 인간이자 돈 대주는 기계일 뿐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사위가 불편해할까봐 김치 한 통을 택배로 보낼 때도 내 눈치를 보며 주눅 들어 계셨는데 내 가슴 속에서 서글픈 불꽃이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깔린 실버타운 라운지를 걸어 나오는데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거대한 슬픔과 분노가 아주 천천히 하지만 아주 무겁게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한옥집 명의를 왜 당신이 가지고 있어? 늦은 밤 서재에서 발견한 등기 서류. 내 친정엄마를 대놓고 무시하던 시어머니의 독설이 있은지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소름 끼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편 놈이 회사 지방 출장을 가고 집안이 쥐 죽은 듯 고요해진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거실 청소를 대충 끝내고 남편의 서재 책상 위에 어지럽게 널려있던 서류들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철저하게 비밀번호로 잠겨있던 서재 서랍장. 틈새로 붉은색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가 불쑥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어 무심코 그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내 든 순간 나는 눈앞이 하얗게 흐려지며 숨이 턱 막혀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 친정엄마가 평생을 살고 계시는 종로의 오래된 한옥집에 대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명예 변경 신청서였습니다. 매도인 칸에는 내 친정엄마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매수인 칸에는 소름 끼치게도 내 남편 놈의 이름 석자가 빳빳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서류 뒷면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었는데 그것은 엄마의 정갈한 글씨가 아니라 명백하게 조작된 남편의 비열한 필체였습니다. 남편 놈과 시어머니가 뒤에서 몰래 짜고 노인 혼자 살고 있는 친정엄마의 유일한 재산을 강제로 가로채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고 명의를 돌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미친 듯이 파르르 떨렸고 가슴이 너무 가빠와 숨을 쉴 수가 없어 서재 바닥을 손톱으로 긁어내렸습니다. 지 엄마의 화려한 실버타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그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안락한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내 친정엄마의 유일한 삶의 터전을 훔치려 한 도둑놈들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그 한옥마당에서 나를 눈물로 키워냈고 남편을 일찍 잃은 슬픔을 달래며 평생을 버텨온 목숨보다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어쩐지 최근 들어 남편 놈이 장모님 건강이 안 좋으시니 요양원으로 강제 입소시켜야 한다는 말을 자주 꺼내던 이유가 바로 이 추악한 음모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를 강제로 요양원에 쳐넣고 정신을 흐리게 만든 뒤 그 종로의 알짜배기 한옥 땅을 팔아치워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는 속셈이 눈앞에 뻔히 보였습니다. 10년 동안 이 집안의 식모처럼 일하며 군소리 한 번 안 했던 대가가 내 부모의 목줄을 죄어오는 잔인한 배신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방 안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곤히 자고 있는 내 어린 딸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눈물 대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라는 인간에 대한 마지막 인간적인 신뢰와 정의, 그 빳빳한 종이 서류 한 장과 함께 완벽하게 찢겨나가 버렸습니다. 나는 엉망이 된 위조 서류들을 원래대로 서랍 안에 정확하게 집어넣고 거실 불을 끈 뒤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아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내 가슴 속에서는 이미 저 악마 같은 인간들을 법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도살해버리겠다는 결연한 복수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친정엄마의 조용한 눈물, 사위가 나더러 치매 진단서 끊어오라 하더구나. 다음 날 아침 나는 남편에게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은 채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종로의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한옥대 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서자 구석에서 소박하게 상추를 심고 있던 친정엄마가 나를 보며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귀한 딸이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냐? 밥은 제때 먹고 다니는 거지?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엄마는 내 거친 손을 꼭 잡으며 방 안으로 데려가 시장에서 사다 둔 시원한 식혜를 한 대접 가득 내어주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니 낡은 가구들과 빛바랜 벽지들이 눈에 들어왔고 시어머니가 누리는 화려한 실버타운과 너무나 대비되어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나는 식혜의 잔을 만지작거리며 애써 담담한 척 엄마에게 남편이 최근에 다녀갔는지 슬쩍 물어보았습니다. 내 질문에 엄마는 순간 당황한 듯 시선을 피하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며 거친 치맛자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영희야, 사실은 지난주에 고 서방이 혼자나 몰래 찾아왔었단다. 나더러 요즘 깜빡깜빡하지 않냐면서 대형 병원에 가서 치매, 정밀 진단서를 하나 끊어두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구나. 그래야 나중에 나라에서 보조금도 많이 나오고 좋은 요양원에 순번 기다리지 않고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야 내 짐을 덜어준다고 하더구나. 엄마의 입에서 나온 그 무겁고 슬픈 고백에 내 심장은 칼로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 놈은 이미 서류 위조를 끝내놓고 완벽하게 법적으로 뒤탈이 없게 만들려고 장모에게 치매, 프레임까지 씌우려 공작을 부린 것이었습니다. 멀쩡한 장모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정신병원이나 격리요양원에 가두고 종로 한옥 땅을 합법적으로 처분하려는 악마 같은 계획이었습니다. 엄마는 사위가 지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는 줄 알고 늙은이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자식들에게 짐이 안 된다며 밤새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내가 정말 정신이 흐려져서 우리 딸 앞길 막는 건 아닌지 겁이 나서 잠이 안 오더구나. 고 서방이 시키는 대로 병원 서류에 도장 찍어주려고 인감도장도 건네줬는데 내가 잘한 건지 모르겠다. 엄마의 그 순진하고 착한 한마디에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위라는 인간 말종에게 인감도장까지 통째로 넘겨주고도 오직 딸 자식 걱정뿐인 내 가련한 어머니였습니다. 나는 엄마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엄마의 거친 손을 꼭 잡고 아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앞으로 고 서방이 와서 무슨 서류를 내밀어도 절대 도장 찍지 말고 나한테 바로 전화해. 엄마는 내 서슬 퍼런 눈빛에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안에서는 시댁 식구들을 향한 무서운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들이 가짜 도장으로 땅을 삼켰다고 좋아할 때 그 탐욕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장모님 건강하실 때 미리 좋은 곳 가셔야죠. 마침내 시작된 남편의 악마 같은 음모. 친정엄마의 폭로를 듣고 집으로 돌아온 이후부터 나는 철저하게 가면을 쓴 채 남편 놈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놈은 지가 저지른 위조 공작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었는지 퇴근길에 뜬금없이 고급 제과점의 롤케이크를 사들고 와 거실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은근슬쩍 내 눈치를 살피며 아주 가식적이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뱀 같은 혓바닥을 굴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출장 다녀오는 길에 요양원 몇 군데를 알아봤는데 종로 장모님 요즘 부쩍 건망증도 심해지신 것 같고 혼자 두기엔 너무 위험하잖아. 건강하실 때 시설 좋고 간호사 많은 전문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게 자식으로서 마지막 도리인 것 같아. 남편이라는 인간의 입에서 자식의 도리라는 역겨운 단어가 튀어나오는 순간 나는 뱃속에서부터 뜨거운 구토감이 밀려오는 것을 겨우 참아내야 했습니다. 이미지 엄마가 있는 최고급 실버타운에 내 피 같은 돈을 다 쏟아붓고 있는데 정작 내 친정엄마는 정신병원 수준의 격리 요양원에 쳐넣으려는 추악한 속셈이 뻔히 들여다보였습니다. 나는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마누라인 척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대답을 유도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까지 그렇게 신경 써주니 고맙네. 근데 요양원 들어가려면 비용도 만만치 않고 종로집 처분하는 문제도 복잡하잖아. 내 말에 남편 놈은 옳다구나 싶었는지 눈빛을 번뜩이며 서류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로 쓱 밀어 넣었습니다. 아유, 그런 골치 아픈 돈 문제는 대기업 다니는 이 고 서방이 알아서 다 처리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끄고 살면 돼. 여기 장모님 요양원 입소 동의서랑 재산 위임장 서류에 당신 사인만 몇 개 해줘. 내가 내일 당장 처리해 버릴 테니까. 그들이 내민 서류는 겉으로는 요양원 입소 신청서 같아 보였지만 실상은 종로 한옥 땅의 처분 권한을 전적으로 사위에게 위임한다는 소름 끼치는 강탈 문서였습니다. 지 엄마 실버타운 비용 대느라 등골이 휘어 터지는 마누라의 친정 재산까지 10년간 부려먹은 조강지처의 마지막 보루까지 싹 다 긁어가려는 인간 말종이었습니다. 나는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주 자연스럽게 펜을 들어 남편이 지정한 칸에 사인을 해주는 신용을 하며 속으로 무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나는 낮 시간에 시장 상인의 변호사 명석이를 만나 남편이 위조했던 모든 서류의 사본을 확보하고 역공을 펼칠 법적 요새를 완벽하게 구축해둔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남편 놈은 내가 사인을 마치자마자 서류를 가방에 쑤셔 넣으며 지 엄마에게 어머니 드디어 종로 땅 서류 완벽하게 처리됐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장모를 치매 환자로 몰고 갈 생각에 신이 난 남편의 등 뒤로 서슬 퍼런 작두날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다는 사실을 이 도둑놈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돈, 이제 늙은이가 눈치껏 짐을 빼야지. 실버타운에서 벌어진 추악한 협박. 주말이 되자 시어머니는 내가 남편, 놈의 서류에 사인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고만장해져서 나를 최고급 실버타운으로 호출했습니다. 그런데 실버타운 라운지에 도착한 순간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내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다 못해 그대로 굳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화려한 대리석 라운지 한복판에 다리가 불편한 내 친정엄마가 초라한 시장통, 옷차림을 한 채 휠체어에 앉아 시어머니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변의 눈을 의식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면서도 내 엄마의 귀에 대고 살벌한 목소리로 폭언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사돈, 이제 고 서방이 좋은 요양원 알아봐 놨으니까 눈치껏 종로 한옥집 비워주고 짐을 빼셔야지. 늙은이가 그렇게 노욕을 부리며 버티면 대기업 다니는 내 아들 앞길만 막는 감옥밖에 더 돼. 내 친정엄마는 사위와 시어머니가 지를 진짜로 생각해서 좋은 병원에 데려다 주는 줄 알고 미안함과 고마움에 눈물을 훔치며 연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사돈, 내가 늘 늙어서 우리 딸이랑 고 서방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잠이 안 옵니다. 고 서방이 시키는 대로 병원에 들어갈 테니 우리 영희만 구박하지 말고 예쁘게 봐주십시오. 자식이라는 약점 때문에 사위와 시어머니의 추악한 음모도 모른 채 그 화려한 실버타운 바닥에서 조아리고 있는 내 가련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내 영혼이 통째로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놈은 지 엄마 옆에 서서 그 비참한 장모의 모습을 보며 은근히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외제차 스포츠카 카탈로그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내 엄마의 목숨 같은 종로 땅을 팔아치운 돈으로 지 엄마의 실버타운 연장 계약을 하고 지놈의 사치스러운 욕망을 채우려는 도둑놈 집구석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시댁의 온갖 제사와 수수 자잘한 뒤치다꺼리를 도맡아 하며 손마디가 굵어지도록 일한 대가가 내 부모를 길바닥으로 내쫓는 무서운 칼날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저 인간들의 멱살을 잡고 상을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어금니가 깨질 정도로 인내하며 천천히 걸어가 엄마의 휠체어를 뒤에서 잡았습니다. 어머니, 날도 추운데 우리 엄마를 왜 이런 데까지 불러내서 번거롭게 하세요. 병원 입소는 제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오늘 이야기는 그만하시죠. 내가 차가운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쏘아보자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우아하게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예, 고서방이 다 너희 친정 생각해서 큰돈 써가며 요양원 알아봐 준 건데 며느리 너는 말투가 그게 뭐냐? 사돈도 벌써 도장 다 찍어줬다는데 내가 왜 초를 쳐? 지들이 몰래 훔쳐간 가짜 인감도장과 위조, 서류를 믿고 벌써부터 종로 한옥 땅이 지들 소유가 된 줄 착각하고 아나무인으로 날뛰는 추악한 인간들이었습니다. 나는 휠체어를 돌려 엄마를 데리고
실버타운을 빠져나오며 차오르는 눈물을 삼키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천륜을 저버린 저 도둑놈들에게 법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참혹한 전율의 파멸을 선사하겠다고 내 영혼을 걸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땅은 국가에서 통째로 묶어둔 신탁 자산입니다. 시어머니와 남편놈이 종로 한옥 땅 매매 계약서를 들고 당장 내 친정엄마를 요양원에 쳐넣기 위해 부동산 거래, 은행으로 기세등등하게 들이닥친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남편놈은 위조된 위임장과 내 사인이 들어간 서류를 은행 창구에 툭 던지며 당장 종로 한옥 땅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담보대출 30억 원을 실행해 달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어이, 여기 서류 완벽하게 준비해 왔으니까 즉시 대출 승인해주고 내 개인 통장으로 돈 입금해 주시오. 대기업 다니는 고남식이 이름 대면 은행장도 아니까 서두르란 말이요. 남편놈의 거만한 요구에 시어머니 역시 옆에서 수입 모피 코트를 걸치고 서서 벌써부터 돈 30억이 지들 손에 들어온 줄 알고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하던 은행 직원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지더니 경비원과 지점장을 급히 창구로 호출했습니다. 지점장이 서류를 확인하고는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남편놈과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제출하신 종로 땅은 원소유주이신 김영희 고객님의 친정어머니께서 3년 전에 이미 대형 로펌을 통해 유언대용 빌딩 신탁 트러스트로 완벽하게 묶어두신 특수 자산입니다. 법적으로 이 땅과 향후 발생할 모든 보상금은 오직 김영희 씨와 그 자녀들에게만 귀속되며 사위나 타인은 매매, 담보대출, 명예 변경이 일절 불가능하도록 법적 잠금 장치가 걸려 있습니다. 그 청천벽력 같은 은행 지점장의 말에 남편놈과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핏기가 싹 가신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사돈 노인네는 요양원 갈 돈도 없는 늙은이인데 무슨 놈의 빌딩 신탁 자산이라는 거야. 이 서류에 도장 다 찍혀 있잖아. 시어머니가 은행 창구 데스크를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며 악을 쓰고 소리를 질러댔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사실 내 친정엄마는 평생 종로에서 작은 복덕방을 하며 숨겨진 거물 자산가들의 빌딩과 토지를 뒤에서 관리해주던 은퇴한 베테랑 금융자산가였습니다. 사위라는 인간과 시댁 구석이 돈이 없다고 지 딸을 무시할까봐 일부러 초라한 한옥에 살며 10년 동안 사위의 인성과 본성을 조용히 시험해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사위가 장모를 진심으로 모셨다면 그 30억이 넘는 종로 땅과 빌딩 자산이 고스란히 사위의 몫이 되었겠지만 탐욕에 눈이 멀어 위조 강탈을 저지른 순간 지들의 목줄을 끊어버릴 무서운 덫으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내가 명석이 변호사와 함께 형사들을 대동하고 창구로 걸어 들어가자 남편놈은 귀신을 본 듯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고남식 그리고 이옥분 씨, 당신들이 위조한 서류와 장모를
치매로 몰아 재산을 편취하려 한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현 시간부로 체포합니다. 형사들의 거친 손길에 의해 은빛 수갑이 남편과 시어머니의 손목에 쾅 소리를 내며 채워지는 순간 은행 안은 이 도둑놈들의 비명과 처절한 통곡 소리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니들이 인간이냐? 유치장 창살 뒤에서 시작된 추악한 진흙탕 싸움. 차가운 은빛 수갑을 찬 채 경찰서 유치장 시멘트 바닥으로 처박힌 남편놈과 시어머니는 하루아침에 정가자 신세가 되었다는 충격에 넋이 나간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대기업 명함을 휘두르며 거드름을 피우던 남편놈은 죄수복을 입은 채 유치장 철창을 붙잡고 지 엄마를 향해 이성을 잃고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장모 치매로 몰고 종로 땅 처분하자고 꼬드겼잖아. 나 대기업에서 잘리면 이제 어떡하냐고. 엄마 실버타운 비용 대다가 내 인생 완전히 조졌단 말이야. 돈줄이 마르고 감옥에 가게 생기자 그 끈끈했던 모자간의 정은 순식간에 서로의 살점을 물어뜯는 짐승들의 진흙탕 싸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지 아들이 모든 죄를 자기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자 풀어 헤쳐진 머리를 쥐어뜯으며 유치장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이 천하의 불효자 자식놈아, 내가 누구 때문에 강남 빌딩 사자고 대가리를 굴렸는데 이제 와서 지 어미 탓을 해? 내 놈이 장모 인감도장 훔쳐와서 서류 위조해놓고 어디서 큰 소리야. 지 마누라와 장모를 짓밟을 때는 한 몸처럼 움직이던 인간들이 법의 섯을 퍼런 칼날 앞에서는 살아남으려고 서로를 고발하는 꼴이 참으로 가소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내가 선임한 명석이 변호사가 유치장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그들의 추악한 꼬라지를 지켜보며 아주 차갑고 서늘한 목소리로 마지막 통보를 건넸습니다. 고남식 씨, 그리고 이옥분 씨, 당신들이 저지른 사문서 위조와 사기 미수 혐의는 친족 간 소송 특례 친족상도례에 해당하지 않는 중범죄입니다. 피해자인 장모님께서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계시며 법무법인을 통해 신청한 당신들의 모든 개인 자산과 시어머니의 실버타운 보증금에 대한 보전 처분 및 강제 압류 명령이 방금 전 법원에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그 말은 즉 시어머니가 누리던 그 화려한 최고급 실버타운에서 당장 짐을 싸서 길바닥으로 쫓겨나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돈 30억을 삼켜서 호강하려던 도둑놈들의 꿈은 이렇게 서로를 향한 저주와 증오로 얼룩진 채 유치장 구석에서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최고급 실버타운에서 쫓겨나는 시어머니의 비명. 법원의 강제 압류 명령서가 떨어지기 무섭게 시어머니가 그토록 목숨 걸고 자랑스러워하던 최고급 실버타운에서도 대대적인 숙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보증금과 매달 지불해야 하는 수백만 원의 이용료 계좌가 전액 동결되자 실버타운 관리팀 직원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시어머니의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보석금으로 전 재산을 다 털어넣고 겨우 구속만 면해 방으로 돌아와 있던 시어머니는 직원들이
지 가구와 명품 옷가지들을 이삿짐 박스에 사정없이 쑤셔 넣는 모습을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것들이 미쳤나?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대기업 다니는 내 아들이 오면 니들 다 모가지를 날려버릴 줄 알아. 하지만 실버타운 지점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계약 해지 통지서를 시어머니의 가슴팍에 툭 던져버렸습니다. 이옥분 씨, 아드님은 이미 사문서 위조 범죄로 대기업에서 파면 처리되셨고 아파트와 예금까지 전액 압류되어 비용 지불 능력이 없으십니다. 우리 실버타운은 미납회원을 정중히 모시지 않으니 당장 현 시간부로 시설에서 퇴소해 주십시오. 시어머니는 지 아들이 직장에서 잘렸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정신줄을 놓아버렸고 수입 모피 코트를 움켜쥔 채 실버타운 로비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동네 노인들에게 며느리 친정엄마를 거지라 부르며 떵떵거리던 노인네가 이제는 지가 낸 비용 한 푼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비참한 신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실버타운 정문 밖 아스팔트 바닥으로 시어머니의 낡은 플라스틱 박스들이 내팽개쳐졌고 주변에 있던 다른 부유한 노인들이 그 꼴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멀쩡한 며느리 돈 뜯어서 호강하더니 결국 천벌을 받아서 쫓겨나네. 자식 농사 저따위로 지어서 인과응보를 당하는 게지. 평생 남을 무시하며 가짜 품격을 유지하려던 시어머니의 인생은 그렇게 차가운 길바닥 위에 쓰레기처럼 버려지며 완벽한 파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폭우 속 친정집 문 앞에서 꿇은 무릎. 그날 밤 하늘에서는 마치 이 추악한 인간들의 죄를 씻어내기라도 하듯 장대 같은 폭우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에서 쫓겨나고 신용불량자 딱지가 붙은 남편 놈과 실버타운에서 쫓겨난 시어머니는 갈 곳이 없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종로의 친정 한옥집으로 기어들어 왔습니다. 남편 놈은 온몸이 빗물에 젖은 채 친정집 대문의 도어락을 미친 듯이 눌러댔지만 돌아오는 것은 날카로운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삐비빅 비밀번호 오류입니다. 접근이 거부되었습니다. 내가 이미 남편 놈이 고소를 당하자마자 대문의 도어락과 보안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고 친정엄마를 안전한 대형 로펌 지정 처소로 대피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돈 30억이 눈앞에서 날아가고 당장 길바닥에서 굶어 죽게 생기자 남편 놈은 폭우가 쏟아지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철문을 머리로 찧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영희야,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미친놈이라 엄마 말에 속아서 장모님 땅을 탐냈어. 제발 문 좀 열어줘. 합의서 한 장만 써주면 평생 내 머슴으로 살게. 시어머니 역시 빗물에 젖어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대문 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가짜 효도를 구걸했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노망이 나서 사돈을 무시했다. 이 늙은이 가슴을 쳐서 풀고 내 아들 앞길만은 제발 막지 말아다오. 돈이 있을 때는 내 친정 엄마를 요양원에 쳐넣으려던 인간들이 이제 지들이 쳐넣어질 감옥 문 앞에 서자 피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 애원하는 꼬라지가 소름 끼치도록 가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질러대는 처절한 비명 소리는 쏟아지는 빗소리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철문은 단 1cm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조강지처를 종년 부리듯 부려먹고 그 부모의 마지막 생명줄까지 빼앗으려 했던 악마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자비는 오직 법정에 서게 될 엄중한 처벌의 형량뿐이었습니다. 수백억 대 빌딩 신탁의 진짜 주인, 어머니, 이제 기죽지 말고 사세요. 그로부터 반년 뒤 계절이 바뀌어 화창한 햇살이 내리쬐는 강남 테헤란로의 한 대형 빌딩 최고층 집무실 안이었습니다. 나는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고 대형 통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가죽 소파에 친정엄마를 조심스럽게 모셔 앉혔습니다. 내 친정엄마는 평생 종로 뒷골목에서 숨겨진 거물 자산가들의 장부를 관리해주며 모아둔 자산으로 이미 이 빌딩을 포함해 수백억 원대의 자산을 대형 로펌의 유언대용 신탁 계약으로 묶어둔 진짜 거물 빌딩주였습니다. 자식에게 미리 재산을 넘겨주면 탐욕의 눈이 멀어 타락할까봐, 그리고 사위 집안의 본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가난한 노인 행세를 했던 엄마의 깊은 뜻을 나는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영희야, 고 서방이랑 그 시어머니는 오늘 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과 2년의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되었다고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구나. 엄마는 창밖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눈가에는 지난 10년간 딸 자식이 시댁에서 당한 서름을 전하지 못해 맺혀있던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남편 놈과 시어머니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로 차가운 교도소 구치소 바닥에서 평생 돈 때문에 서로를 원망하며 썩어가겠지만 그것은 천륜을 저버린 자들이 감장해야 할 당연한 하늘의 업보였습니다. 나는 엄마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세상에서 가장 당당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엄마, 이제 저 도둑놈들 때문에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주눅들 필요도 없어. 엄마가 나를 위해 지켜준 이 단단한 성벽 안에서 나와 내 딸아이는 평생 품격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거야.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끝까지 자식에게 다 퍼주는 노예가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내 인감도장과 내 재산을 내 손으로 꽉 쥐고 있는 당당한 주인이 가야 할 길입니다. 효도는 자식의 말 한마디가 아니라 부모가 쥔 경제력의 크기에서 나오는 법이며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줄 유일한 방패는 오직 내가 가진 자산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화사한 햇살이 우리 모녀의 눈부시고 당당한 대박날 앞날을 환하게 축복하며 집무실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표 수리는 없습니다. 구치소 면회실로 날아든 대기업의 날카로운 칼날. 차가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구치소 미각적인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남편 놈은 매일 밤마다 머리를 벽에 박으며 후회의 눈물을 흘려댔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에 심판되는 단호하게 돌아가기 시작했고 남편 놈이 그토록 목숨보다 아끼며 내 면전에 대놓고 자랑하던 대기업의 명함마저 처참하게 찢겨나갔습니다. 구치소 차가운 투명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남편 놈이 다니던 대기업 인사과 과장과 법무팀 직원이 냉정한 표정으로 면회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편 놈은 수의를 입은 채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유리창 너머의 과장을 바라보며 가식적인 눈물을 쥐어짜냈습니다. 과장님, 제가 정말 순간적으로 눈이 멀어서 장모님 서류에 손을 댔습니다. 회사에 누를 끼치지 않게 조용히 사표를 낼 테니 제발 퇴직금과 위로금만은 정상적으로 수령하게 도와주십시오. 남편 놈은 끝까지 돈 몇 푼을 더 챙겨서 지 감옥 갈 보석금을 마련하려고 대가리를 굴려댔지만 대기업 법무팀은 냉정하게 서류 한 장을 유리창에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고남식 씨, 착각이 심하시군요. 회사 규정상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직원은 사표 수리가 불가능하며 현 시간부로 징계 파면 및 직권 면직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회사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퇴직금 전액에 대한 가압류 조치가 방금 완료되었습니다. 그 냉정한 한마디에 남편 놈은 정신이 붕괴된 듯 면회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쾅쾅 치며 짐승처럼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과장님, 대기업 파면이면 내 인생은 끝입니다. 정과자가 되어서 나오면 난 어디서 일하란 말입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인사과 직원들은 더럽고 추악한 범죄자를 보듯 싸늘하게 몸을 돌려 면회실을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10년 동안 지 마누라가 투잡을 뛰며 벌어온 돈으로 지 엄마 호강을 시킬 때는 천년만년 대기업 간판을 달고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부모를 치매 환자로 몰아 재산을 강탈하려던 인간 말종의 마지막 권력과 배경이 이렇게 법의 엄정한 칼날 앞에 단 한 번에 공중분해되어 제가 되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너 같은 이혼남이랑 왜 내가 감옥에 가? 상간녀의 잔인한 꼬리 자르기. 남편 놈의 직장이 날아가고 시어머니가 실버타운에서 비참하게 쫓겨나자 지들이 그렇게 안방에 드나들게 하며 귀하게 떠받들던 상간녀년의 본색도 마침내 추악하게 드러났습니다. 상간녀년은 남편 놈이 50억 원대 종로 땅을 차지해 강남 빌딩을 사줄 줄 알고 뱃속의 아이까지 들먹이며 여우짓을 해대던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놈의 모든 통장과 시어머니의 자산이 법원에 의해 꽁꽁 묶이자 상간녀녀는 경찰서 조사실에서 180도 태도를 바꾸어 남편 놈의 목을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형사 앞에 앉은 상간녀녀는 지가 쓰던 명품 가방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앙칼진 목소리로 남편 놈을 손가락질했습니다. 형사님, 저 진짜 저 쓰레기 이혼남에게 속은 피해자예요. 저 인간이지 마누라랑 진작 이혼 서류 도장 찍었다고 속여서 만난 거라니까요. 난 저 집구석이 장모 땅 강탈하려던 도둑놈 집구석인 줄 꿈에도 몰랐어요. 유치장 창살 너머로 대질 조사를 받으러 가던 남편 놈은 지가 그렇게 이혼을 서두르며 감싸 안았던 상간녀년의 잔인한 배신에 심장이 터질 듯 오열했습니다. 은지야,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내 마누라 가슴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너한테 사다 바친 명품 백이랑 외제차가 몇 개인데 내 뱃속에 내 자식은 어떡하고 너 혼자 도망치겠다는 거야.
남편놈이 핏대를 세우며 절규하자 상간녀녀는 더럽다는 듯 침을 뱉으며 서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자식? 돈 한 푼 없이 정가자 되어서 감옥 가게 생긴 무능한 이혼남 자식을 내가 왜 낳아? 오늘 병원 가서 흔적도 없이 지워버릴 테니까 착각하지 마. 니들 악마 같은 도둑놈 집구석이랑은 오늘로 완전히 끝이야. 돈으로만 단단하게 결탁해 조강지처를 쓰레기통에 쳐넣던 불륜 동맹이 돈줄이 마르고 감옥문이 열리자 서로의 살점을 물어뜯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유치장 면회실에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지대를 이을 귀한 손주를 죽였다며 머리를 콘크리트 벽에 박으며 통곡을 해댔지만 그것은 타인의 가정을 파탄낸 자들이 감당해야 할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인과응보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위자료 5억 원 즉시 배상하십시오. 법정에서 터진 도둑들의 최후 통곡. 그로부터 석 달 뒤 마침내 남편놈과 시어머니 그리고 상간녀년이 나란히 피고인 석에 걸어 들어오는 최종 법정 선고 날이 밝았습니다. 나는 친정엄마의 손을 꼭 잡고 방청석 제일 앞자리에 앉아 아주 차갑고 당당한 눈빛으로 그들의 초라한 몰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의를 입은 채 초점 없는 눈으로 들어오는 남편놈과 명품 가방 대신 포승줄에 묶여 들어오는 상간녀년의 모습은 지난 10년간 내가 당한 수모를 단번에 씻어내 줄 만큼 통쾌한 장관이었습니다. 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고남식과 이옥부는 고령의 피해자를 치매 환자로 오인하게 만들어 재산을 가로채려 음모를 꾸몄고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에 피고인 고남식에게 징역 3년, 피고인 이옥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단호한 선고, 공판 망치 소리가 쾅, 쾅, 쾅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시어머니는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판사님, 내가 노망이 나서 그랬습니다. 내 아들은 대기업 다니는 귀한 몸입니다. 제발 감옥만은 면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판사는 시어머니의 뻔뻔한 국어를 차갑게 무시한 채 이어서 민사재판 판결까지 연달아 읊어 내려갔습니다. 또한 피고인 고남식과 상간녀 이문지는 원고 김영희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총 5억 원을 공동 배상하고 원고가 지난 10년간 시댁에 지불한 실버타운 비용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 5억 원이라는 거대한 배상금 조치와 실버타운 비용 반환 명령이 떨어지자 상간녀년과 남편놈은 법정 바닥을 구르며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쁜 놈아, 너 때문에 내 인생까지 빨간 줄 긋고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잖아. 돈 내놔, 이 도둑놈 새끼야. 법정 경위들이 달려들어 그들을 강제로 떼어내고 호송차로 끌고 가는 동안 법정을 가득 채운 방청객들은 그 추악한 도둑놈 집구석을 향해 침을 뱉으며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타인의 평생 피땀 어린 재산을 삼켜서 대를 이으려던 악마들의 계획은 이렇게 법의 이름 앞에 뼈도 추리지 못할 만큼
완벽하고 참혹한 파멸로 끝이 났습니다. 엄마, 창문 밖에 비가 참 예쁘게 내리네. 실버타운 최고층에서 누리는 여유. 모든 재판이 끝나고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간 뒤 나는 자식들이 갇힌 지옥의 교도소와는 완벽하게 차단된 천국 같은 공간에 안착했습니다. 테헤란로 중심가에 우뚝 솟은 수백억 원대 빌딩의 최고층, 친정엄마의 명의로 된 대형 스위트룸 거실 통창 너머로 푸른 하늘과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침 창밖으로 추적추적 내리는 잔잔한 빗소리가 아늑한 실버타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따뜻한 허브차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나는 푹신한 수입 실크 소파에 앉아 내 곁에서 활짝 웃으며 동화책을 읽고 있는 내 소중한 딸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더 이상 시댁 구석에서 할머니와 아빠의 눈치를 보며 기죽어 지내던 어두운 그늘이 단 1%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엄마, 여기 실버타운 유치원은 마당도 엄청 넓고 선생님들이 나한테 공주님이라고 불러줘. 나 이제 아빠 안 보고 엄마랑 할머니랑 여기서 평생 살래. 첫째, 아이가 내 품으로 파고들며 세상에서 가장 무해한 웃음을 터뜨릴 때 내 눈시울이 붉어지며 가슴 속 깊은 한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습니다. 친정엄마가 시장통에서 생선 비린내를 맡아가며 나를 위해 빌딩 신탁으로 지켜준 이 단단한 자산은 우리 모녀가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는 가장 완벽한 성벽이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미련하게 내 남편이니까 시어머니니까라며 친정엄마의 비밀을 다 말해주고 도장을 넘겨주었더라면 나는 지금쯤 차가운 요양원 구석에서 내 아이들을 안고 길바닥에서 구걸하고 있었을 테지요. 김영희 대표님 요청하신 친정어머니의 전문 재활치료사 일정과 첫째 아이 승마 클래스 결제 확인되었습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실버타운 비서가 나에게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시댁 구석에서 평생 식모처럼 일하며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품격 있는 대접이었습니다. 내 돈은 남편 명의를 빛내주는 도구가 아니라 나와 내 자식의 인생을 가장 품격 있게 키워내는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부모의 마지막 주머니는 자식이 아니라 내 존엄을 지키는 유일한 성벽입니다. 은은하게 내리는 빗소리 속에서 나는 내 개인 테라스로 나와 시원하고 맑은 밤바람을 맞으며 어두운 서울 시내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에 쥔 스마트폰에는 법무법인에서 보내온 남편 놈과 시어머니의 교도소 이감 완료 보고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가식적인 사죄 전화도 뻔뻔한 구걸쇼도 내 인생에는 단 1초도 필요 없었으며 완벽하게 남남이 된 그들의 종말은 내 가슴을 아주 평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위와 시어머니에게 친정엄마의 유산을 통째로 빼앗길 뻔했다가 법으로 완벽하게 참교육을 날린 영애 씨의 이야기가 그저 소설 속 이야기 같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자식은 다르겠지. 내 사위는 대기업 다니니까 착하겠지 하며 노후 자금과 집 문서를 덜컹
넘겨주려는 부모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명심하고 또 명심하십시오. 자식과 인간들의 탐욕은 부모의 눈물보다 훨씬 잔인하며 돈이 마르는 순간 자식의 효도 쇼도 끝나고 지독한 구박과 요양원 고려장이 시작되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효도는 자식의 성품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쥔 통장 잔고의 크기와 법적 장치의 단단함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죽는 그날까지 내 집 문서와 인감도장은 내 목숨줄이라 생각하고 자식에게 절대 넘겨주지 말고 손에 꼭 쥐고 계셔야 합니다. 자식에게 다 주겠다는 달콤한 약속은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공증된 유언장으로 전하셔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부모라는 책임감 때문에 내 노후를 자식의 성공을 위해 전부 제물로 바치는 미련한 시대는 끝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 존엄을 지키고 내 귀한 자식들을 세상의 무시로부터 지켜줄 유일한 성벽은 오직 내가 준 경제력뿐입니다. 내 남편과 시어머니는 차가운 감옥 구석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지옥 같은 여생을 보내겠지만 그것은 천륜을 버리고 조강지처를 이용하려던 자들이 치러야 할 엄중한 업보입니다. 나는 내 남은 인생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지켜준 내 가련한 어머니와 내 소중한 딸들을 위해 가장 화려하고 당당하게 쓸 것입니다. 화사한 달빛과 아늑한 빗소리가 우리 모녀의 당당하고 대박날 앞날을 따스하게 축복하며 대지를 적시고 있었습니다.